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환승연의 희두 나연 이야기를 할 텐데 캡처를 잘못해가지고 여기 혜연씨가 떠있네. 여기 마우스가 오버되면서 그 장면이 떠있었던 게 그대로 캡처가 됐네요. 이 정도로 기술치인데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죠. 이건 17화의 내용인데 희두씨가 지령을 받으러 나갑니다. 저게 쌍방 데이트 지령이거든요. 서로가 선택을 하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연씨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났던 그 시점이란 말이죠. 희두씨가 형규가 한번 읽자 오늘은, 그러면서 나연씨가 그래 가보자. 지금 여기에서 희두씨는 되게 사소한 일이지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희두씨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희두씨가 내가 꺼내줄게 이러면서 형규를 챙겨주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희두의 아버지자로서 이런 아버지자들은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들이 아버지 자아를 가진 건 당연히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교류 분석에서 나온 자아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네이밍이지, 이게 뭐 아버지가 그렇다, 어머니가 그렇다 이렇게 규정 짓는 건 아니라는 거를 좀 일단 알아주시고, 근데 저 아버지 자아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만큼 좀 비판적인 면이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룰을 지키려는 이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희두 씨는 내가 이 사람을 꺼내줘야 되고 내가 이걸 챙겨주는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자, 오빠 새로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실은 지연 씨한테 처음 타박을 듣습니다. 오빠 이미 열었잖아, 이미 열고 주면 어떡해. 그리고 나연 씨도 빨리 하라 그러고 희두 씨가 다들 까다로워 진짜 이러면서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형규는 나중에 온 일종의 이 시스템 안에 후임이잖아요. 그래서 후임을 챙겨주는 선임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지연 앞에서의 이런 오빠미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뭐 꼭 보여준다 이런 게보다도 그런 거 자체가 좀 몸에 밴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수행하는 게 마음이 편한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는 희두 씨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걸 수행하는 것, 이 사람을 챙겨주는 것, 그걸 방해받는 거는 짜증나는 일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나연 씨는 그냥 하라고, 그냥 해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희두 씨는 원래대로 돌려서 지금 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상황이면 희두 씨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데 이게 어쩌면 방송이다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서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장면에서도 제작진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 피자의 얘기에서도 이제 그런 걸 보면 희두 씨는 어쨌건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지, 이 촬영하는 이 공간 안에서의 룰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주고 싶은 거지. 근데 나연 씨는 그냥 대충 하면 되잖아. 근데 희두 씨는 나연 씨의 그런 면을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좀 빈틈없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연 씨가. 왜냐면 희두 씨는 나연 씨가 자기 같기를 바라거든. 근데 막상 자기 같으면 애초에 사랑하게 되지도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지금 희두 씨의 바람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세 가지가 겹친 거야 벌써. 나연 씨가 이런 대충 하려는 태도, 그리고 형규에게 선임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는 거, 그리고 지연 앞에서 오빠로서의 어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이게 지금 여기에서 실패로 다 돌아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희두 씨가 여기에서 좀 짜증내고 나연 마음에 조금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 이후로 우리는 이걸 봐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요인은 그런 세 가지가 겹친 상황일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를 또 생각해보면, 이건 제가 희두 지연 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희두 씨는 지연 씨에게 설렜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주도 오면서 나연이랑 오고 그런 과정에서 지연 씨는 삐져버렸어. 그리고 이날도 형규 씨를 선택해버려요. 어쨌건 희두 씨는 지연 씨에게 설레고 있는 건 사실이지. 근데 그러니까 희두 씨가 나연 씨에게 되게 엄격한 그런 아버지 자아로서 대하는 건 사실인데, 나연 씨는 희두 씨가 아빠같이 나를 챙겨주는 모습도 좋은데 내가 그런 희두의 서툰 부분, 비판적인 아버지 자아가 강하지만 희두는 소년의 감성을 가진, 나연 씨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또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굉장히 바른 소리하고 엄격한 아들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이성적인 호감이 강해서 뭐 부녀 관계, 뭐 모자 관계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거에 가깝진 않아. 근데 좀 예시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철없는 엄마,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고 비판적인 아들인 거지. 그런 식의 느낌이 날 때가 순간순간 있어요.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희두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목적이 뭉개졌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짜증낼 수 있는, 그게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화가 나잖아. 분노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목표를 어쨌건 방해받은 순간에는. 근데 여기서 실제로 그걸 방해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이기도 해. 자신이기도 해. 그리고 지연 씨도 일부 거들었죠. 지연 씨가 거기서 빨리 하라고 처음에 타박을 줬으니까. 그래서 꼭 나연 씨만이 문제는 아닌데 그 화살이 나연 씨에게 돌아가 버리지. 왜냐면
희두의 마음은 나연 씨가 제일 큰데 지연 씨에게 설레서 이 사람과 관계를 더 키워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연 씨와의 관계는 다시 돌리고 싶다. 혹은 이 사람과 그 애착이 있지만 좀 서로가 발전이 없다면 헤어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진짜로 마음으로 느낀다면 나연 씨랑 이별을 느끼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오죠. 항상 그래왔지. 근데 어쨌건 지금 뭐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연 씨랑은 헤어진다는 생각 안 하고 있어. 헤어진다는 생각할 때는 항상 희두 씨는 울거든요. 그러면 지금 희두 씨가 생각하는 나연 씨는 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싶은 존재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머리로는 개선하고 서로가 잘 해봐야 되겠지만 잘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설레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이 설렘을 실은 또 더 나가보고 싶은 게 또 사람 마음일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외면할 이유를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희두 씨가 자기 자신한테 화나거나 짜증날 때 그걸 나연 씨한테 짜증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엄격한 것만큼 나연 씨한테 엄격한 거지. 근데 조금 융통성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희두 씨와 나연 씨 편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작을 하면서 나중에 마무리 지을 때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건 그래서 희두 씨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나연 씨한테 눈짓으로 내일의 상간마 이 손 좀 치워줘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희두 씨가 왜 화내는 거야 라고 짜증을 내지만 지금 실제로 화를 낸 건 아니죠. 그냥 빨리 하자고, 빨리 보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게 희두였기 때문에 더 맘 편히 나연 씨는 더 그랬던 거고, 희두는 또 나를 어리게 대하는 나연 씨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고. 그래서 형규 씨가 저걸 읽는데 이제 희두 씨가 다시 해봐, 다시 똑바로 읽어봐 이러면서 좀 이상했다고. 어쨌건 다시 똑바로 읽어라 저런 것도 약간 선임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또 희두 씨는 지금 나연 씨한테 마음이 상했으니까 난 지금 마음이 상했다, 나한테 왜 그랬냐라는 걸 조금 짜증을 내고 있죠. 나연 씨는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자연스러운 장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특히 장난급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냥 빨리 열어봐 라는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다 보는 데서 확 낚아챈 그게 내가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뺏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희두 씨는 자존심이 상한 거지. 그러니까 형규나 지연 씨 앞에서 조금 어른이고 싶은데 뭐 나이를 떠나서 나연 씨는 이제 사과를 합니다. 이걸 또 누구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까? 아니 뭐 희두 씨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러지 않았으면 좋았지. 저게 이제 나연 씨가 아니라 만약 지연 씨가 그랬다면, 지연 씨도 약간 자유로운 성격이니까 저 옆에 있었다면 저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희두 씨가 저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나연 씨한테 기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짜증을 내지 않아도 됐었던 거지, 실은. 근데 저 짜증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있었고, 아까 뭔가 이런 내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좌절되면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런 화살들이 전부 내가 짜증을 낼 수 있는 대상에게 꽂힌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 짜증이 났을까? 그냥 단지 낚아챈 것만일까? 그럼 낚아챈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짜증이 나나? 그걸 이렇게 좀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실은 저렇게까지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희두 씨가 이렇게까지 안 되면서 둘 사이에서 이런 트러블이 안 났겠죠. 이게 희두 씨 입장에서 얘기고, 나연 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기서는 뭐 일단 지금 이 상대가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화낼 일은 아닌데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미안해, 그리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미안해 이럴 필요 없이, 그렇게 화가 날 줄 몰랐어, 미안해, 아까 지연이도 빨리 열으라고 했고 나는 좀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지 라는 정도로 하고, 뭐 이렇게 좀 기분이 상하면 알았어 미안해 라고 하고 그냥 시간을 갖는 거야. 그냥 오늘은 내비두는 거야. 그냥 그게 이제 제 방식이에요. 꼭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대가 좀 혼자서 생각할 수 있게 내비두는 거지. 그게 이제 왜 내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내가 좀 과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미안해 하니까 내 화가 타당하다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지목이 끝나고 희두 씨는 계속 곱씹으면서 화가 났어요. 나연 씨가 난 급하니까 빨리 알고 싶으니까 라고. 한편으로는 엎질러진 물이야. 그러니까 물론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나연 씨가 그냥 가만히 기다렸을 수도 있고, 희두 씨가 그런 나연 씨의 태도에 잠깐 있어봐 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너무 다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건 희두 씨가 이렇게까지 안 하는 게 제일 좋았지. 근데 뭐 꼭 좋지 않더라도 어쨌건 대응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난 급하니까 빨리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희두 씨가 응 알았어 라고 하고 약간 기분이 상해버리니까 나연 씨가 기분 상하지 말라는 투로 이렇게 볼을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희두 씨는 그게 더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 취급한다는 느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느낌 때문에 마음이 상해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귀여워해주는 거를 좋아하면서도 또 애 취급하는 건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여워해주는 것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희두 씨는 지금 더 그게 싫은 거지, 지금. 아까처럼 뭔가 이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여기서 내가 선임으로서, 아니면 오빠로서, 어른으로서 그런 성숙한 느낌의 이미지를 주고 싶은데, 그 옆에서 얘가 미안해 이러면서 쓰다듬고 이러면, 희두 씨가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게 완전히 좋은 지금 대응은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라는 엄마한테 화내면서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나는 맨날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씨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내 짜증이 잘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자꾸 명분을 주는 거야. 자꾸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네 행동이 자꾸 잘못됐잖아. 대응이 잘못됐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대응을 말 안 해버리는 게 이것보단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상대가 확실히 잘못했다고 느낄 수 있게 조목조목 따져버리는 것도 방법인데 그거는 관계에 있어서는 또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나연 씨가 계속 알았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희두 씨가 얘기를 합니다. 나연 씨는 어쩔 줄 몰라 하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연 씨가 아 또 저러네 또 자존심 상했구만 뭐 저런 걸로 맘 상해 이러면서 그냥 신경을 조금 꺼버려야 돼요 아예. 그러면 상대가 오히려 안 달라서 또 얘기를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때 조목조목 따져도 되겠지. 그게 더 유리한 전장으로 상대를 끌어내는 방식이긴 한데 이거는 너무 지금 상대 페이스에 끌려가 버리고 있는 거니까 나연 씨가 자꾸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나연 씨가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물론 헤이두 씨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겠죠. 내가 어쨌든 하려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대충 해라라는 논리로 그걸 방해를 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건 희두 씨 입장이고. 근데 희두 씨가 이제 그 한번 화가 나니까 화가 풀리지가 않죠. 근데 이게 화가 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지연 씨와의 관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마음대로 잘 안 풀리거든.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한편으로는 나연이와 내가 완전히 싸워가지고 틀어져 버리면 희두 씨는 괴로울지언정 혼란스럽진 않단 말이에요. 그게 한편으로는 바라는 일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그러니까 사랑하지. 너무너무 이 사람이 좋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말했던 실험에도 그런 실험이 있는데 내 몸이 더 아프다는 결과가 나올지언정 확실하게 나오는 걸 사람들은 선호해요. 1에서 5만큼 당신은 아플 겁니다. 이것보다 그냥 당신은 10만큼 아픈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결과지를 더 선호한다는 거지. 내가 더 아프다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나연 씨에게 이렇게 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친 거지. 희두 씨가 계속 열받아 합니다. 이것도 나연 씨가 계속해서 저런 열받음에 대응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따 얘기해 미안해 내가 이러면서 이렇게 미안한 사람, 잘한 사람을 자꾸 구분해버리니까 이게 끌려가죠. 근데 뭐 나연 씨 입장에서는 희두 씨 화를 빨리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저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걸 뭐 잘못했다는 따기보다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희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그런 걸 힘들어하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좀 시간을 갖는 방식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희두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하고 저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화낸 게 타당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안심돼. 내가 화냈을 때 이 사람이 뭐야 그런 걸로 지금 소심하게 화내는 거야? 그런 사람인지 몰랐네? 실망이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짜증은 더 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심이 있지. 그러니까 이 일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짜증을 냈으면 타격이 오잖아요. 나연 씨한테 짜증을 내니까 위로가 오잖아. 미안했다고 사과가 오고. 그래서 희두 씨가 저렇게 행동을 한 걸 수도 있겠죠. 나연 씨 표정. 희두 씨가 또 물어봐요. 아까는 왜 그런 거야? 궁금하긴 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러 수영장 쪽으로 갑니다. 희두 씨가 뭐 수영장 들어가야겠다 몰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싶으면서도 나는 그냥 수영장 들어가러 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살짝 포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수영장 들어갈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고 싶지만 또 난 너랑 대화하러 가는 거야.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나는 그냥 수영장 들어가고 싶은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잠깐이라도 자신을 속이고 싶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희두 씨가 보면 이렇게 나연 씨를 엄청 신경을 쓰잖아요. 나연 씨가 야 너 들어가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나연 씨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는 장난을 합니다. 이앗하면서. 희두 씨가 별 반응이 없고 이렇게 화나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나한테 왜 그래?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 라고 물어봐요. 왜 그래? 미안해.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방적인 사과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할 거면은 내가 정확히 왜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거를 재발시키지 않겠다, 뭔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을 거면 그냥 일단 시간을 갖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기서 시간을 가져서 상대가 더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때 그 안달난 상대한테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물론 이 방식을 권유하진 않아요. 왜냐면 조목조목 얘기를 했을 때 상대를 이해시킬 만한 그런 흐름을 못 만들면 잃는 게 더 많아. 그래서 그냥 시간을 갖고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만약 사과 정도로 풀릴 수 있는 정도가 됐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고. 어쨌건 그래서 그 상대와 나 사이에 어떤 패턴인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를 좀 알면 그거에 맞춰서 좀 대응 방식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죠. 나연 씨는 그냥 내가 급하게 가지고 그랬다. 미안하다. 이걸 계속 이제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냥 미안하다고 계속 하는데 이건 그러니까 좋은 방식이 아니죠. 희두 씨는 한숨을 쉬고 나연 씨는 또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연 씨는 이렇게 돌을 어루만지면서 풀려고. 그러니까 왜냐면 나연 씨는 이렇게 하면 풀리는 사람이거든. 나연 씨는 이렇게 미안해 이러면서 볼을 어루만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다정하게 대하면 나연 씨는 풀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하면 풀리는데 희두 씨는 안 풀려. 왜냐면 지금 어떤 사실을 가지고 나눈 얘기가 없거든. 그냥 미안해? 그러지 마? 뭐 이런 다정함? 이런 걸로는 희두 씨는 풀리지 않아. 그러니까 희두 씨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인데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성적 사고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희두 씨가 실은 감성적으로 짜증이 났단 말이에요. 이런 자기 감정으로 짜증이 났어. 근데 이걸 이성으로 뭉뚱그려서 이건 나연이가 날 방해해서야 라고 이성이 생각을 해버렸지. 근데 실제로 이 감성에는 지연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형규에게 이런 선임으로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 약간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뭉뚱그려서 그게 잘 안 돼서 이 감성적으로 짜증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얘네를 전부 뭉뚱그려서 나연이가 날 방해했어. 나연이가 나를 함부로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거를 그냥 나연 씨가 미안해 해버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그냥 타당한 것 이렇게 돼버린 상황인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거를 조목조목 지적을 했을 때 희두 씨가 받아들이느냐?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겠어. 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조금 정신을 차리고 여기니까 기분이 좀 상한 게 좀 풀리고 얘기를 할 때는 희두 씨가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연 씨가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음을. 아니면 희두 씨가 정말 나연 씨가 대충 해 이런 게 싫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차라리 나연 씨가 사과를 할 거면 내가 이렇게 대충 하라고 또 그랬네. 네가 이렇게 잘하게 냅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다른 애들한테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게 내가 좀 한 발 물러서 있었어야 되는데 오지랖 부려서 미안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희두 씨 머릿속에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여기서 굳이 사과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 근데 이제 어차피 사과를 할 거였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과를 했던 게 더 좋지 않았나 싶은 거죠. 나연 씨는 희두 씨가 별 반응이 없고 자꾸 그러니까 뭐 진짜 밀어버린다? 뭐 진짜 밀어버린다? 이러지만 희두 씨는 또 밀어 이러죠. 나연 씨가 이제 밀어버린다 이렇게 하는 게 이 희두 씨가 내가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이 사람이 반응이 없으니까 자꾸 더 반응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약간 여기선 아이 같은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걸 그런 상황으로 치환해보자고.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는 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좀 애랑 장난을 치다가 좀 심한 장난을 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애가 너무 귀여우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린이집 앞에서 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얘가 다른 애들 앞에서 되게 멋있는 형노릇을 하고 막 그 다른 여자애들 앞에서 되게 멋있는 남자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엽고 이러니까 엉덩이를 팡팡팡 때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애는 창피한 거야. 지금 내 동생들 앞에서 이런 앞에서 이 멋있는 나를 애 취급해? 엄마 왜 그래 대체? 막 짜증이 내버렸어. 이제 엄마는 안 놀아. 집에 막 가버리고 있어. 그때 엄마가 막 따라가면서 왜 그래 우리 아들 기분 좀 풀어. 약간 엄마는 약간 자유분방한 엄마야. 우리 애들 왜 그래? 그러면서 기분 좀 풀어. 그러면서 막 얼굴 귀담 쓰다듬고 이러면 아들이 자기 짜증을 타당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아들이 막 안 들으면 야 너 그러면 오늘 저녁에 왜 반찬 맛있는 거 안 해준다? 그러면 그러고 간버린다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반응이 없으니까 자꾸 막 더 심한 말도 해보고 아니면 막 이렇게 잘해준다고 해보고 이러지만 거기선 내비두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물론 이 둘 사이가 모자지간은 아니지. 그거에 가깝진 않지. 근데 이제 예시를 들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희두 씨는 가버립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방금도 그 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쫓아오는 엄마. 그리고 막 먹을 거 막 안 준다고도 협박도 했다가 막 그렇게 자기를 흔들려고 애쓰는 엄마를 보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마음이 편해져. 마음이 편해진다고. 자꾸 나한테 뭔가 반응을 주니까. 나의 이런 삐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감정적 스트로크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더 많은 관심을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희두 씨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머리로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 나연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진짜 왜 이러니 얘는. 이렇게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이러네. 얘는 정신 못 차리지.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마음은 만족스러운 거야. 안정적인 거야.
나연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나한테 대응을 해주니까, 내 말에 반응을 해주니까 외롭지 않은 거지. 소외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마음은 편해지는 거예요, 지금 저런 나연의 태도가. 근데 나연 씨도 그걸 무의식으로 알고 있어서 이 아이를 혼자 못 두는 거야. 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까 엄마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들이 삐졌을 때 내비두는 거 모를까요? 알아. 아는 엄마도 많아요. 그래도 차마 못 내비두는 거지. 자꾸 이렇게 반응해주면서 그렇게 아이 삐진 거 풀어주기도 하는 거고. 이제 어쨌건 그거는 뭐 사람마다 방식의 차이지만, 어쨌건 지금 이 두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은 그런 식의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연 씨가 빨리 와봐, 빨리 이러지만 희두 씨는 이미 만족했어. 희두 씨는 나연이가 역시 나한테 이렇게 대응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으로는 만족했어. 이성으로는 내가 옳음,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음, 이 이성이고. 그러니까 희두 씨는 양쪽에서 다 만족감을 갖고 지금 저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연 씨는 내 희두도 맘 상하게 했네,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불편하지. 그런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이 된 거라고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희두 씨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아닐 텐데, 여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나연과 관계가 벌어져 버려야 내가 혼란스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자꾸 나연 씨한테 짜증을 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연 씨랑 있으면 행복해, 즐거워. 나연이랑 있으면 이렇게 막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나연이랑 있으면 슬퍼, 애잔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 나연이랑 정리해야겠다 생각하면 그 슬픔이 커지지. 지연이랑 정리해야겠다 생각하면 슬픔보다는 아쉬움이고, 그리고 나연 씨랑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게 생각나고. 그런데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것도 실은 사랑의 일부고, 이런 슬픈 것도 사랑의 일부인데, 나연 씨를 생각했을 때 나연 씨 쪽에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느껴지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더 짜증을 내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실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거든. 이 슬픔이랑 그리고 이런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실은 다 사랑을 기반으로 나오는 감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나연 씨를 선택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나연 씨를 생각하면 나연 씨와 얽힌 감정은 슬픔과 관계에 있어서의 이런 짜증이에요. 지연 씨랑 얽힌 감정은 신남, 행복 이런 거라고. 그리고 만약 이별을 생각해도 아쉬움이지. 나연 씨 쪽은 아쉬움이랑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지금. 슬픔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연 씨랑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터져. 만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더 바꾸고 싶어. 왜냐면 나연 씨는 더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지연이는 그냥 동생이야. 나연이는 나야. 그러니까 나연이를 더 바꿔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나연 씨에 대해서 더 짜증을 내고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실은 잘못된 방향이긴 하죠. 근데 그걸 또 희두 씨가 잘 알아서 또 정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잖아요, 뒤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건 과도기라고 보고 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희두, 나연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좀 몇 장면을 더 볼게요. 가장 흥미로운 커플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